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장 치고는 미국 시장 반등이 우리나라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21포인트 상승한 2514, 코스닥은 7포인트 820포인트를 지금 플러스권에서 유지되고 있네요. 오늘 보면 수급이 그래도 강하진 않아요. 오늘 기관들이 수급이 한 1,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강하다는 거는 2,500 라인을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그렇게 수급 자체가 강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선물 시장이 강해요.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되게 많이 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테마 위주로 시장이 많이 들어와요. 순환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못 간 업종들이 반등, 특히 오늘은 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는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되게 불기둥처럼 막 움직여요. STO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노모 테마, AI 테마, 여러 가지 테마, 그 폐렴 테마, 하여튼 이런 테마 위주로 되게 정치 테마, 이런 테마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위예요. 이쪽 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합지수의 코스피 지수의 이 상단을 뛰어넘기에는 이 자리를 넘기 위해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강력한 뛰기 위해서는 오늘 수급을 보았듯이 외국인들의 강도가 좀 더 세져야 돼요. 그래야 좀 이 레벨 대한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흡수돼서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이게 이제 상단은 2,55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도 매물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달 내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요 라인에서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라인 2,450, 2,550 요 안에서 박스권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라는 것들은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선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강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조예요. 올해도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많이 사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좀 더 많이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지표들이 지나가면 되게 막 FOMC도 있고 CPI도 있고 물가지수도 있고 너무 많은 그 이벤트들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많은 이벤트들이 지나가야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하프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 딱 반인 가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 좀 더 올해의 매수 물량을 매수 금액을 좀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나가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다가도 외국인의 매수가 되게 강한 업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강한 업종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종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도 그 메리트가 있고요. 중심이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주 되게 많이 움직이죠. 이쪽이 앞으로 이제 1, 2월 달에 이제 크게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용들은 삼성전기나 삼성 SDS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쪽으로 우리가 포인트 잡고 우리가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기 테마는 되게 어려워요. 불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불나방 같은 시장이 연출돼서 나만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을 안 보고 안 하면 됩니다.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 코스닥 테마주를 우리가 매도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시간이 주더라도 가격에 싼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 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네요. 이제 시장은 작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시장이에요. 단기 매매는 테마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초까지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연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보면 돼요. 대형주의 가격들이 많이 다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물량을 늘어놓고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거는 빨리 팔고 무거운 거는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쓴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1시간 동안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상담하는 건 스터디 상담.
종목을 뭐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종목을 살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추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77-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온 시스템이요. 네. 매수 타임을 제가 네. 이전에 공매도했을 때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매수를 가능한지 네.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손해본 거를 예, 예,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업종이 지금 이 시장의 성수기 업종이냐, 아니면 뭐 커질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면 지금 이 업종이 현재에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냐라고 분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걸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에어컨, 열. 예,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지에타라고 그래요. 이제 열을 식혀주는 거. 근데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그 가장 많이 이 회사가 차지했던 그 품목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거보다 단기적인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서 가격의 반등을 노린 매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면 그 타임을 잡고 싶은 거예요. 잡으려고 지금. 예. 그걸 잡으려면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가격이 싸다 안 싸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 가격을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비싸요, 싸요? 지금 싸죠. 싸요? 왜요? 하락이 있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가격 베이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이 잘 막 안 팔리잖아요. 네. 안 팔리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럼 마트에서 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안 팔린다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해요? 1 플러스 1. 990원. 990원 아니고 1 플러스 1. 너무 안 팔리면 뭐예요? 하나 더 주잖아요. 네. 그럼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그럼 이게 가격이 50%잖아요. 예. 그럼 싸다고 인식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가격은 봐봐. 2만 원이 고점이에요. 근데 만 원이 이제 반값이잖아요. 네. 거기서 언더퍼폼이 나왔어요. 그건 악재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여기서는 사도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겠네. 50%를 마진을 봐요.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측할 때 네. 싸다고는 예측을 해도 이게 언제 올라갈 거야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시그널은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을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수급을 본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줘야 얘들이 움직여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사보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3개월 동안 네, 개인들이 네.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은 이제 머니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 돈을 뺏는 거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외국인 돈을 뺏거나 기관의 돈을 뺏을 수가 없어요. 힘이 강한 우위에 있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럼 개인만 사고 있는 주식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끌어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안 있죠. 그럼 뭐냐면 이제 싼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이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반복이 이제 양봉이 들어올 때는 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시그널이 여기서는 내가 저점을 잡고 매매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캔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저점에 여기 보면 음봉이 많죠. 음봉이 많다는 네. 걸 뭘 의미해요? 매도 부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이 언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양봉 두 개, 이 양봉을 이렇게 감싼 양봉이 나온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양봉이 이제 큰 양봉이라 그러죠. 좀 이게 단단하게 여기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7,500원 파는 이런 공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양봉이 세게 들어오거나 양봉이 두 개 들어온 날 사가지고 단기 반등을 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매수 매도를 한다면.
그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길게 예. 보지 말고. 길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자동차 업황은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업종 자체가 자동차 업종 자체가 부품담들이랑 완성차들이 이제 판매량이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 종목보다는 업종 자체가 회복하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자동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 매매할 거면 이 기술적 반등을 위한 그 구간에만 매매를 하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 종목을 사용하지 말고. 사지 말고 다른 종목을 가요. 보는 게 또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형주의 가격이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서 바닥에서 올리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컨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만 우리가 보지 말고요. 이게 한번 매도한 그 손해본 금액을 좀 복구할까 싶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라 그래요. 추세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은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대로 가요. 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을 틀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보냐? 60일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 60일선으로 보고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평선을 가지고 5일선, 뭐 20일선, 60일선 이게 세 개가 정배열이 된 구간에서 매매하면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매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탄력보다는 단기적인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너 한번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면 복수하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네. 손해봤던 거 내가 너 한 번은 이기고 나오겠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맞아요. 잘 보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양봉 두 개가 나온 날이거나 양봉이 크게 들어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네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7,500원에서 7,800원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복수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응원할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서울 반도체 어려운 거 14,500원. 어려운 거 사셨네요. 15%. 그죠? LED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정말 한때는 그 서울 반도체가 중심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지만 이게 서울 반도체가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LED의 그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LED의 신재생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뭐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산지 좀 오래됐어요. 한 2년. 그러면 한 번은 오를 수 있었잖아요. 한 14,000원까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좀 더 높았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낮은 거예요. 낮친 거구나. 예, 예.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소외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기예요. 회복기가 되려면 되게 어렵고 LED 산업 자체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산업이에요. 이거 전기차와 이제 앞으로 이제 헤드램프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소외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어느 반등까지 자리가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요. 더 사지는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이요. 예. 지금 바닥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 예. 기술적 반등이라 이게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럼 시간을 주면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급이 어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물린 종목들이 개인들이 매수가 많다는 건 주가가 빠진 건 개인들이 많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물타기 단가가 많다는 거예요. 매집을 이게 단가를 날리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이런 종목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계시다가 12,000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더 사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렇게 뭐 좀 대응을 해보시고 다음에 사실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추세라 그래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 그래요. 이 추세는 뭐냐면 여기 검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60일선이 되게 중요한 중심 추세라 그래요. 우리 몸으로 얘기하다 보면 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에선 60일선이 깨져버려. 이 검은 선이 깨지잖아요, 이거. 이게 깨지면 주가는 방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다 계속 물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60일선을 굵게 치러 놓은 다음에 60선 밑에 하향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은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뭐 코스닥은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되지만 이 좀
시가총액 큰 것들은 2년까지는 빠져버려요. 1년, 2년까지 빠지거든요. 이 종목이 벌써 지금 2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시가총액이 되게 컸다. 지금 1조까지 갔다가 지금 5천억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60일선 깨진 자리는 절대 사지 마세요. 물 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손절 아시죠? 예. 손절이라는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죠. 예, 해야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물 탄 거잖아요. 예.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60일선 깨졌는데 물 타는 것들은 그냥 싸운 거예요. 이 종목하고. 그죠? 나 지금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부딪힌 거니까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이 오면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면 추세가 꺾이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제 꺾여서 내려온다. 내 생각에 틀리고 60일선이 만들어서 꺾어 내려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 하셔야 돼요. 손절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절 라인이 지났어요. 이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12,000원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 들어오면 파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에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100원에 30%.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사신율이 있어요? 뭐, 그 TV에서 보고서 그냥 샀어요. TV에서 사래요? 네, 그 어. 추천하길래.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자동차 부품 쪽, 그 내비게이션 쪽, 뭐 HUD 쪽이거든요. 이쪽은 이게 테마의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네.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보면 선생님 이게 그래프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게 이렇게 네. 보면 그래프가 어때요? 뭐 뒤숭숭하지 않아요? 이 봐봐요. 이거. 예, 이거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떨 때는 막 강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막 강하게 올랐다가 플러스 막 20% 넘게 올라갔다가 종가에는 1%까지 떨어지고 이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네. 이런 게 세죠. 네네. 그죠? 이거 선생님 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달리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길 확률이 많은데 굳이 달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질 거 뻔히 하는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종목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세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추천을 하는지는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저는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900억짜리인데 900억짜리고 이게 변동성이 하루에 20%씩 막 움직이는 종목을 사랑한 이걸 추천하는 종목과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증권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건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이 변동성 막 키우는 종목을 추천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이제 TV 보고 사신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개인들이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굳이 손해 봐요. 그러면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분석할 줄 모르시죠? 네, 몰라요. 네, 모르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에는 이런 종목이 들어오면 한 주만 사보세요. 알겠죠? 네. 이제 한 주 사가지고 얘들 움직이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움직이면 그때 사세요. 한 주 샀는데 계속 떨어진다면 사지 말고요. 그럼 앞으로도 더 떨어지나요? 네, 조금 더 눌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거래가 이제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뭐 모멘텀이나 뭐 무슨 뭐 하여간 실적 이런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재료가 붙어갖고 움직이는 종목이거든. 재료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가총액 종목은 되게 팍 튀고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래가 아직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들고 있다가 매수가 오면 매도하면 돼요. 매수 물량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튈 거예요. 그때 팍 튀어 올라올 때 그래서 탁 팔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매수가에 그러면 저 얼마까지 갈 수 있으면 손절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매수가는 이런 종목은 선생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 여기서 굳이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해도 괜찮아요.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시세가 빠진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손절이라는 것은 이 거래가 이게 붙어야 돼요. 거래. 근데 지금 거래 없이 시세만 누른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린다 그래도 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이 거래가 이 TV 좀 보고 계세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빵 이렇게 잡혀있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죠. 네.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릴 때는 거래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보면 이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 이렇게 없죠.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그러면 네. 그럼 먼저 그 최저점이 보이는데요. 네네네. 그때까지 또 내려옵니까? 아, 그때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가격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요 지금 가격 2,700원 나이에 보면 이렇게 양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또 여기서 네. 이 가격 2,7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왜 올리냐? 이 세력 단가예요. 이게 세력의 평균 단가라고 보면 돼요. 바닥에서 위쪽까지 끌어올리는 이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건 개인들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요. 거기서부터는 손해 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눌러놨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3,100원, 3,200원 파시면 돼요. 이게 전저점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예. 아,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네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꼭 잘 팔고 나오시고요. 다음에 네. 중요한 건 이런 주식을 살 때는 한 주 먼저 사요. 한 주씩 사가지고 한번 움직임 본 다음에 사세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3,000 매수가에 매일 매도 걸어놔도 돼요. 그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선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자리는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동은 아나텍입니다. 아,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10% 있습니다. 아, 좀 밀리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횡보라 그래요. 이제 횡보. 이 회사는 왜 움직였는지 알죠? 아니, 지인 친구로 추천을 해줘서 사가 아, 이렇게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거 사는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당뇨. 당뇨권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키트 때문에 이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동훈아이텍은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동훈아이텍은 메타버스 이쪽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이슈가 되게 크게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회사는 이게 이제 메타버스 이제 기기 쪽, IT 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는 누가 끌어올렸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재료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재료가 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빠질 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00원부터 시작해서 55,000원까지 움직였어요. 몇 배 올라왔어요? 10배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예. 강하게 움직였죠. 그다음부터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네. 이제 조정이라는 건 들어오는 건 뭐냐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뤄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정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와요. 가격 조정은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면 이 반값까지 빠져요. 거기 보면 5만 원이면 반값이 얼마예요? 25,000원. 네네. 25,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박스권에 잡혀 있어. 요 안에 움직여. 여기는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을 눌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끝났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옆에 어때요? 가격을 눌러놨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에 있죠.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2달 올라갔고 떨어지는 시기가 2달 떨어졌고 옆으로 횡보.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락, 횡보 이렇게 움직여요. 주식은 세 가지 카탈로그대로 움직여요. 상승하면 하락이 되고 그다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면 딱 똑같이 떨어져요. 그거 봐봐요. 자, 상승했고 하락했죠? 그다음 뭐예요? 횡보하죠. 요 옆에 이 박스권 있죠. 그럼 뭐예요? 상승, 하락, 횡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이 50% 빠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료가 살아있고 거래가 있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한 번 더 튀어요. 한 번 더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벌써 주가가 빠졌으면 2만 원대 깨지고 더 밑으로 더 내려갔을 거예요. 10,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 엉덩이를 두 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패턴을 뭐냐 짝꿍댕이 패턴이라 그래요. 엉덩이 두 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저점이 이렇게 놓고 여기 양봉.
이게 엉덩이가 네. 짝꿍댕이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닥을 잡을 땐 기술적으로 두 개를 잡았다 그래서 튀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네.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네. 얘는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벨업 쪽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종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끌고 네. 가세요. 그럼 손에 안 봐도 아. 돼요. 그럼 어디에 파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25,000원 3만 원 라인이에요. 아. 거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딱 중간값이잖아요.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중간값까지 들어온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볼 네. 때 더 확신이 쓰는 거는 뭐냐,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지금 네. 박스권에 있는 거는 이거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파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매도가 개인들 물량에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팔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는 조금 초과를 지금 할까 하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요? 초과 좀 하지 마. 네. 예, 이게 떨어질 때 네. 우리 선생님 떨어질 때 이거 무서웠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러면 더 사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떨어질 때 내가 네. 무섭다라고 하면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님이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잖아. 사신고 이렇게 쭉쭉 빠졌는데 내가 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사도 돼요. 아,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시간을 주면 25,000원에서 3만 원 라인에 팔 수 있어요. 거기까지 네. 이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매집이 많이 들어왔던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들어오다가 내려와요. 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딴 네. 단순히 이제 신용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이 종목이. 신용이 네. 많다면 신용이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손해는 보진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다음에 예, 충분히 내년 너무나.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잘 봐야 될 거는 당뇨와 네. 비만이 카탈로그가 내년에 조금 세요. 그러니까 예.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쪽이 제약 바이오에 조금 네. 내년에 강력하게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 카탈로그와 제약 바이오는 그쪽에 포인트가 잘 비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치매 이쪽이 내년에 아마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끌고 가도 돼요. 좀 더 사놓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강연회가 여의도하고 그다음에 그 강남에서 합니다. 토요일은 여의도, 일요일은 강남이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내년에는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눈이 많아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 코스닥을 살 거냐? 코스피를 살 거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을 안내해 보시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주식도 뿅뿅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식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잘 견뎌야 이길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게임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걸 심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게 주식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편안하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우리가 시간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가가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다라는 것들 꼭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시장을 본다면, 종목을 본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종목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요.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4천 원에 15%요. 그죠.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2차 전지라 그러잖아요. 네. 이 산업은 앞으로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사가지고 견디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대형주는 싸게 사라 그랬잖아요. 비싸게 살 네, 필요 맞아요. 없다. 높게 사면 안 예. 된다. 예. 에코프로 BM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고점 네. 맞으면 몇 프로 떨어진다? 50% 떨어진다. 이거는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50% 빠졌잖아요. 22만 원에서 지금 12만 네. 원까지 갔죠. 거의 50% 네. 빠져요. 그럼 여기가 저점 라인인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조금 잡음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수기,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정치적 이슈가 또 있어요. 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도 우세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네, 네. 리스크가 또 이제 배터리 쪽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대세는 만들어져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친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네. 2년 내내 박스권에 있어요. 걔는 6만 원, 네. 5만 원, 6만 원에 7만 원 계속 있죠. 그 네. 안에 1년 동안 이렇게 올해 내내 그 자리가 있거든.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지겹잖아요. 그것도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네. 얘네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배터리 쪽은 이제 비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내년 한 봄 정도 되면 이제 또 사이클 자체가 돌아와요. 근데 이 4분기는 많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 전기차 판매량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니트과하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 그 다음에 또 미국과의 관계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결국은 네. 뭐냐면 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들은 이런 자동차 업종과 이 전기차는 배터리 쪽이랑 가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음에 네. 해외 유명 자동차, 뭐 3사, BMW, 벤츠, 아우디 이쪽으로 전화해가지고 전기차 살게요, 전기차 가격 할인해줘요. 막 되게 우대해줘요. 엄청 많이 할인해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왜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된다면 이제 영향을 줘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인데 이 자동차 네. 업종과 전기차 판매량을 볼 때는 또한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중고차가 판매가 잘 되면 중고차의 전기차 판매가 나오면 이것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판매하고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네. 심리적인 거죠.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계절적인 비수기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반등만 노려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 시청님이 사신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좀 아, 더 그래요? 밀리더라도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 종목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이에요. 2차 전지 뭐는 셀부터 시작해갖고 뭐 양극재, 뭐 음극재 뭐 할 것도 없이 다 50% 빠졌기 때문에 네. 막 반등 들어올 때 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막 들어줘요. 막 10%씩 네. 막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술적 예, 예.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쾅 하고 뛸 때 빡세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좀 빠진다 그러면 좀 더 사가지고 팡 하고 그 칠 가격이 때 얼마대에 더 사야 돼요? 이 가격은 여기서는 좀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이 가격은 그럼 좀 이 더 가격에 밀리더라도 사도 되겠네요? 예, 요 가격에 좀 사다가 예. 이제 얘는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요. 가격은 12만 8천 원 정도 왔다. 여긴 단봉이잖아요. 단봉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속 지지해 준다는 건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빠지지 않든 요 지지해 주는 가격은 이 가격은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위에 이제 우리가 네. 분봉을 보는 거거든요. 네. 분봉에서 이제 무슨 봉을 보냐? 30분봉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아.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게 가격이 어때요? 지지해 주고 있죠? 요 라인에 있죠. 예. 요 자리에서 요걸 넘어가면 이제 빡 들어 올려요. 이게 예. 이제 횡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 예.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리듬을 보면 제가 횡보 깃발이라고 할 30분봉이 되게 중요해요. 대형주는. 그래서 이 가격을 횡보하고 튀고 또 어때요? 횡보에다가 밑으로 내렸다 또 횡보하고 튀고 횡보가 되게 중요해요. 가격의 횡보가.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얘는 이렇게 한번 탕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 본전에는 팔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이 좀더 가격. 사고요, 지금은? 예, 조금 더 밀리면 사시면 돼요. 사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양봉이 세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마트요. 이마트요. 예. 힘드시죠?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만 원에 30%예요. 아, 그래요? 좀 높네요, 그죠? 예. 혹시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유통업이라고 하잖아요. 유통은 이제 유통업이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간다는 건 우리가 소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소비를 많이 않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마트라든지 그 유통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일어나거나 유통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소비 자체가 이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소비가 위축돼 있어요. 그런 직격탄을 받는 게 이쪽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는 좀 여유가 되세요? 예. 예. 아, 여유가 좀 되시면 좀 끌고 가야 돼요. 지금 굳이 팔지 마시고요.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높은 그걸 가격. 높은데 샀다가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 굳이 팔지 말고 지금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요. 예. 가격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제 더 사지 마시고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마트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 예. 상반기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이 이제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제 예. 가격 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가격이 더 사면 안 되고요. 더딜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가격은 싸요. 이 가격은 예. 싼데 좀 시간이 더딜 건데 괜찮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예. 아, 그러면 가격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때 되면 좀 더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면 8만 원 라인 있죠. 이제 8만 시간이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사세요. 그 전에 떨어지면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바닥에 있는 그래요? 자리는 가격이 올라오면 이거 8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에 네. 보면 여기 머리 위가 있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맞으면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죠? 근데 여기 맞으면 또 가격이 뚝 떨어져요. 여기 맞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게 이제 바닥 삼천장이라 그래요. 바닥에 머리가 3개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네 번째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때 좀 더 사면 좀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고 8만 나오시면 돼요. 원이에요? 네, 8만 원 네. 넘어가는 거 보고 지금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 그래요. 이게 삼천장이라거든요. 이게 바닥 삼천장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 네 번째 봉에서는 세게 올라와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사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좀 낮고 이거 돌파가 되는 순간에서는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그건 뭐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8만 원 넘어가면 사세요. 그 밑에 사지 말고요. 그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더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사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노템인데요. 네, 29,500원에 샀는데, 네. 저 80% 되는데요. 네, 지금 네. 팔아야 되나, 왜야 되나, 그거 알고 싶었어요. 내가. 아, 그래요. 현대노템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뭐 하는 데인데? 예, 방탄주고, 네, 철도. 네. 열차 그거 하는 게, 아. 대란. 그러셨어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많이 사셨네요. 80% 정도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거 80%. 예, 먼저 한 2개월 전에 샀는데, 네.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 예. 저 팔아야 되나, 왜야 되나,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갈등이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야,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손해 많이 보시죠? 수익 많이 나시나요? 이거, 그래, 많이 쏘나. 먼저 팔아, 지금 많이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팔고 또 야, 그래서- 다른 종목은 손해 안 보세요? 보시죠. 딴 거는 손해보는 건 없고, 손해본 거는 정말 밀어붙이면 밑번을 팔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야, 이 종목은 이제 방산주라 그래요. 근데 야, 우리가 야. 보면 내년에는 그 테마 업종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커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방산이에요. 방산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현대노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서, 그다음에 넥스원 뭐 이런 거, S&T 뭐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방산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내년에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도 좋아요.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단일화해서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지금 두 곳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방산 수출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32,000원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대형주는 이렇게 네. 가다가 꺾었다 가요. 왜 그러냐면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갔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N자라 그러거든요. N자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 다시 올라가고 실적 베이스도 내년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끌고 가고요. 32,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예, 홀딩. 감사합니다. 지금 팔지 마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전자요. LG전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0만 원에 20%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네. LG전자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기와 장기가 있거든요. 네. 예,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요. 장기 몇 년이요? 한 2년요. 아, 그래요? 잘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왜 전화 주셨죠? 장기로 보시는데 왜 궁금해서요? 갑자기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시그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사더라도 그죠? 사더라도 이제 이게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로 돌리는 자리 그때 사는 게 좀 좋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락적으로 압박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중간가 가격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고점 13만 원에 이제 중강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 이쪽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13만 원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 저가가 이제 77,000원. 그럼 여기 어디가 이제 중간값이에요. 그죠? 근데 중간값 살짝 훼손했거든요. 그러면 어디냐 문제면 아직까지는 좀 더 하락이 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시고 가격대로 내가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8만 원대 9만 원 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8만 원대까지 내려옵니까요? 8만 8천 원. 예, 거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사는 게 나아요. 그때 사놓고 끌고 가세요. 예. 이 LG전자의 특징은 겨울 때 많이 움직여요. 그 연초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다 연초에 움직여요. 연말에서 연초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쇼티지가 한 번이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살짝 더 밀린다 그러면 9만 원대, 9만 원 초반, 그다음 8만 원 후반 이쪽에 오면 좀 더 사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8만 8천 원하고 9만 원요? 네, 9만 원 사이 깨진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 가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원래 대형주는 쇼티지가 한 번씩 나와요. 뭐 실적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이 좋은 것들은 이제 강하게 이제 하방에 대한 퍼포먼스 한 번 더 쇼티지가 딱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밀린다 그러면 좀 더 사갖고 긁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노버티즈요. 노보티지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6,500원인데 15% 너무나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높게 잡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니에요. 가격이 밑에서 응? 밑에서 더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요. 이 매수는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로봇 관련주는 이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네임보나 SPG나 뭐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가 있잖아요. 이게 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빠졌던 이유도 실적이 보이지 않아서 얘 이제 못 움직여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주가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렸는데 산업이 커지는 건 확실해. 그럼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이클 실적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맞아요. 이제 로봇은 커지는 거고 AR도 마찬가지고 순환매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테마 종목은 그 기회를 잘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3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라 굳이 지금 이걸 사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있는 거 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종목 가지고. 목표가는 단기 3만 원 잡고요. 3만 원 넘어가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홀딩하고 가시면 돼요. 왜요? 저는 자꾸 빠지니까 빠진다고요? 네. 저기 너무 뚝뚝뚝뚝 매일 마이너스를 내길래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망성이 없나. 아니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떨어져야 가긴 가지만은 네.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예. 네,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갖고 가세요. 갖고 계시면 3만 원 라인에 팔 수 있으니까 3만 원 오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라인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지막 상담이네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국금융지주요. 예. 72,805원에 15%요. 잘 사셨네요. 지금 샀으면 되게 좋은데 오래됐죠. 단가 높았는데 추매해가지고 이 정도거든요. 72,000원이구나. 지금 되게 좋은데.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좀 더 사도 될까요? 예, 더 사도 돼요. 돼요? 네. 어. 돌리는 자리예요. 이제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가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라갈 때는 상승. 그죠? 떨어질 네. 때는 하락.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면 뭐 횡보한다 그랬죠. 이렇게 네네. 횡보했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로 횡보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레벨업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이냐 다운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네. 업종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이 실적 베이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안 좋은 것들을 반영되는 게 선반영이라 그래요. 안 좋은 자리를 네. 받고 그다음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소외됐다 그러면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가 이제 일어나요.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는 또 다시 당겨져요. 이거를 돋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보면 어때요? 이 수급이 되게 좋죠? 최근에. 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봐봐. 일단 수급부터 봐야 돼요.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외국인 네. 기관들 많이 사고 연기금 뭐 다 프로그램 다 돌잖아요, 여기요. 네네. 이제 싸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은 되게 이제 중간값을 봐요. 그러니까 네. 중간값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 반등이라는 거는 7만 원, 8만 원 나이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려면 1차 이 중간값이에요. 그 7만 4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예요. 그때 오면 파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 지금 있는 저기에서 반 정도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모멘텀이라 그랬죠. 가격이 싸고 이제 수급을 보고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종목은 눌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 순환매로 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이게 이격도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주가라는 거는 60일선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추세라 그래요. 추세는 올라가는 네. 상태고 그 단기 시세를 확정할 때는 이격도를 보는 거예요. 이격도가 네. 벌려지면 20일 라인을 잡아놓고 이격도가 오므렸다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어때? 벌려졌다. 입이 이렇게 벌려졌다고 어때? 오므려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네. 다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뭐냐? 파동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파동 하나, 파동 둘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3파동까지 올라와요. 그게 이제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도가 붕쳐졌다가 다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다 맞은 거고 맞은 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위쪽으로 당긴다는 거고 당길 때는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 평균 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7만 5천, 8만 원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들고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힘내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예, 내일 제가 또 김영구의 주식코치에 출연을 하니까요. 9시부터 11시까지 출연하니까 상담 못 하신 분들은 내일 꼭 많이 전화 주시고요. 남아있는 장,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윗꼬리가 좀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로 좀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릴렉스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송구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